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한 직후에 테슬라 주가가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하다는 그런 분석에 따라서 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부진했는데 머스크 장담에 시간에 급등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으나 자율주행차 사업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 등 부문에서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발언에 힘입어 정규 증시 마감 후 시간에 거래서 4% 넘게 상승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 콜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를 이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는 6월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6월에 오스틴에서 운전자 감독 없는 언슈퍼바이저의 FSD를 유료 서비스로 출시할 것이다. 6월에 이게 중요했거든요. 실적은 이미 대부분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아주 먼 미래의 신화적인 상황이 아니라 말 그대로 5개월 후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올해 말까지 미국의 몇몇 다른 도시들에서 아마도 내년에는 미국 전역에서 완전 자율주행하는 테슬라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고, 이 중요한 거예요. 확신한다. 확신한다. 이 내용 자체가 좀 중요한 겁니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라고 빗대왔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양치기 소년에 비유했는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지. 근데 양치기 소년에서 진짜 늑대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잖아, 그죠? 이번에는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주행 늑대라며 그것은 여러분들 위해 운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FSD 기술 안정성에 관해서도 사람들은 FSD 버전 13을 통해서 개선을 하긴 했으며 버전 13의 점진적으로 향상된 버전과 버전 14는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중요한 또 다른 단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전용으로 개발 중인 신차 사이버캡의 양산은 2026년 시작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사이버캡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네. 내년요. 2026년. 머스크는 이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옵티머스죠.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훈련 비용이 극적으로 떨어질 것이며 올해 12월 말까지 옵티머스 약 1000대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이 로봇들이 유용한 일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사람들은 자율주행 로봇하고 라이센스, FSD 라이센스하고 옵티머스 로봇의 실전 배치,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테슬라의 실적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옵티머스 로봇의 실전 배치거든요. 테슬라가 이날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매출은 257억 7천만 달러로 37조를 기록했어요. 257억 7천만 달러로 4분기 매출이, 주당 순이익은 0.73달러로 0.73달러를 기록. 매출과 EPS 모두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월가 평균 예상치 272억 6천만 달러 매출, 257억 7천만 달러네. 그죠? 좀 부족하네. 주당 순이익도 0.76달러인데 부족한 0.73달러에 못 미쳤다. 전년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 늘었지만 자동차 부분 매출은 이제 197억 9,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든 15억 8,300만 달러, 약 2조 2,874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은 6.2%로 전년 동기 8.2%보다 2%포인트 낮아졌고 직전 분기 10.8%포인트보다 4.6%포인트 낮았다. 회사 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한 배경으로 가격 정책하고 금융 옵션 때문이다. 모델 S, 모델 3, 모델 X, 모델 Y 차량의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아진 영향이 있다.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작년 상반기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작년 상반기. 금리가 하다 보니까 막 가격을 굉장히 다운해서 하고 60개월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낮아지는데 잘 무사히 넘긴 거죠. 미 언론에 따르면 테슬라는 작년 하반기 재고 차량 구매자에게 다양한 가격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테슬라의 작년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보다 1% 감소한 178만 9,226대로 테슬라 역사상 처음으로 판매 성장세가 꺾였다. 작년의 실적은 부진했는데 이 부진한 건 어떻게 해요? 다 알아서 다. 하지만 테슬라는 작년 4분기 성과로 차량당 매출 원가가 35,000달러로 미만으로 차량당 매출 원가가 35,000달러로 굉장히 낮아졌네요. 그죠?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이는 주로 원자재 비용 개선에 힘입은 결과로 금융, 리스 옵션에 대한 투자를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올해 전망에 대해서는 2025년은 테슬라 역사상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슈퍼바이저 FSD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완전 수준을 능가하는 목표를 계속 빠르게 개선하고 있고,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 진전과 신제품 출시로 2025년 자동차 사업이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 저렴한 모델을 포함한 신차 계획은 올해 상반기 생산 개시를, 더 저렴한 모델 Q 상반기 생산 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 주가는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2.26% 내린 389달러에 마감한 뒤 실적 발표된 후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하락갔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4.15% 올라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적 발표된 그 발표 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순서대는 뭐 하이라이트, 재무 요약, 운영 요약, 차량 요약, 차량 용량, 핵심 기술, 기타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전망,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단 서머리죠. 서머리, 하이라이트 서머리. 요거 이제 하이라이트 서머리죠. 요거를 제가 다 번역했어요. 번역한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 수익성은 2024년 GAAP 영업이익으로 71억 달러, 4분기는 16억 달러, 2024년 순이익은 71억 달러, 4분기는 23억 달러. 그래서 BGAP로는 84억 달러. 이게 이제 GAAP는 기업회계 준칙에 의거한, 넌 GAAP는 각 회사마다 특성에 맞는 그 기준에 맞춘 회사별 회계 기준으로 맞춘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게 평가된 것 같습니다. 현금의 영업 현금 흐름이 149억 달러, 4분기에 49억 달러. 부채보다 현금 보유한 양이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유동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2024년 AI 학습 컴퓨팅 400% 이상 증가됐다. 슈퍼바이즈 FSD 총 주행거리가 30억 마일을 돌파했다. 메가 팩토리 상하이 공장이 완공됐다. 이거 저거잖아요. 배터리 공장 상하이에서 완공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약을 좀 읽어보면 4분기는 차량 인도량과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 모두에서 기록적인 분기였다. 특히 그 에너지 저장 장치 이게 굉장히 컸죠. 우리는 모델 Y가 2024년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모든 시장에서 출시된 새로운 모델 Y를 통해 더욱 향상된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모델 Y가 작년 베스트셀링카였는데 리프레시 모델이 나왔잖아요. 중국뿐만 아니고 미국에도 이제 전시회에서 판매 전시하고 있고 유럽에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차에 대한 이벤트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매출액이 또 늘어나겠죠. 2024년엔 차세대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차량 제조 역량, AI 학습 컴퓨팅, 에너지 저장 제조 능력 등 인프라에 대해 상당한 투자를 진행했다. 고객들에게는 가격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는데 우리는 차량당 매출 원가가 굉장히 싸졌다는 거지. 모든 요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이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고, 그래서 35,000달러 미만으로 낮았다는 거야. 이게 보통 4만 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는데 35,000달러 미만으로 낮았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에 어떤 이벤트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60개월 무이자 할부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에너지 사업 부문에서도 4분기에서 사상
최고 총이익을 달성했다. 메가팩토리 상하이 공장은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이번 분기부터 가동 시작할 예정이다. 1분기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파워웰 3 생산을 확대하고 추가 시장에 출시하면서 파워웰 배치량 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메가팩은 이제 변전소처럼 이렇게 그런 데 쓰는 거고, 파워웰은 이제 가정용 ESS 저장 장치 뭐 이거 얘기합니다. 2025년에는 테슬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FSD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완전 수준을 초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걸 이제 기준을 인정받는, 자율주행이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확실히 안전해, 이거를 인증을 받는 뭐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고객을 위한 언슈퍼바이저 옵션과 로보택시 사업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올해 말 미국 일부 지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에는 유럽과 중국에서도 슈퍼바이저지만 FSD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도 자율주행을 이제 출시하겠다. 요거는 이제 분기별로 나온 거, 분기별로 나온 파이낸셜 서머리. 요거는 보통 이제 2023년 4분기 대 2024년 4분기 요 비교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총 자동차 매출은 이거 대비 2023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라 그러죠. 한 8% 감소를 했어요. 2024년 총 자동차 매출이. 하지만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은 2024년 4분기보다 113%, 이게 테슬라를 살렸어. 100% 이상 신장을 했다는 거지. 그래서 총 매출은 2023년 4분기 대비 2% 늘어났어요. 257억 달러인가 그래요. 251억 달러 대비 257억 달러로 늘어났다. 257억 달러로 2% 늘어났다. 총 이익도 2023년 4분기에는 44억 달러에서 41억 달러로, 요거는 좀 줄었네. 마이너스 6%. 영업이익은 15억 달러로 한 20% 정도 감소했고, 영업이익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 및 투자가 290억 달러에서 365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 26% 늘었어. 이게 좀 제일 중요하죠. 현금. 그래서 지금 내용은 부채보다 현금이 훨씬 많다는 거야. 그래서 유동성 문제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요거는 이제 전년 대비 2023년 연간 대비 2024년 연간, 그래서 이게 YOY 돼 있죠. Year of Year. 그래서 총 자동차 매출은 전년 대비 824억 달러 대비 올해 770억 달러로 6% 정도 감소했고요. 에너지 생성 및 저장은 2023년에 60억 달러였는데 이번에 100억 달러로 67% 증가했다. 총 매출은 전년에 967억 달러인데 976억 달러로 1% 정도 늘었다. 총 이익은 176억 달러 2023년에서 2024년에 174억 달러로 1% 감소했다. 영업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은 2023년에는 132억 달러에서 149억 달러로 13% 늘었다. 자본 지출은 줄었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 자본 지출이니까. 그래서 27% 개선됐다. 자유현금 흐름은 43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투자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죠? 좀 18% 감소를 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 투자는 290억 달러에서 365억 달러로 26% 증가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매우 안정적이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서머리, 지금 재무제표를 봤잖아요. 이걸 요약한 거야. 요약한 거를 이제 제가 또 번역을 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2% 증가, 전년 4분기 대비 올 4분기 2% 증가해서 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연간 매출 증감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증가 요인은 에너지 생성 및 저장, 서비스 부분 성장이 굉장히 컸죠. 특히 에너지 부분은 100% 성장을 했잖아. 차량 인도량이 사상 최대치 증가를 했잖아요. 그죠? 차량 인도량이 증가했다. 규제 크레딧 매출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된 저겁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각종 차량의 평균 판매 가격 있죠?
에버리지 셀 프라이스 뭐 이러겠지.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그래서 좋았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감소하여 1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률은 6.2%였다. 연간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미친 주요는 다음과 같다. 아까 같은 거야. 평균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그 다음에 AI 및 기타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한 영업 비용이 증가했다. 당연히 AI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증가를 한 겁니다. 감소 요인이고 수익성이. 그래서 수익성 증가 요인은 에너지 생성 저장의 매출과 총이익이 증가했고 차량당 비용이 감소됐다. 규제 크레딧 매출이 증가했다. 4분기 기준 현금은 366억 달러였다. 전분기 대비 29억 달러 증가되어서 20억 달러의 긍정적인 자유현금 흐름이 이어졌다. 그래서 현금이 굉장히 여유로웠다는 거죠. 연간 대비 생산 대수는 2023년에 184만 5천 대였는데 올해 177만 3천 대로 마이너스 4% 감소했다. 딜리버리 숫자는 2023년에 180만 8천 대였는데 2024년에 178만 9천 대로 1% 감소했다.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래가지고 막 그런 뉴스가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죠. 슈퍼차저 충전소 숫자는 5,952개에서 6,975개로 17% 늘었다. 그래서 충전기 숫자는 54,892개에서 65,495개에서 19% 늘었다. 자동차 판매 역량, 캐파 뭐 그런 거죠. 생산 능력, 캐파, 기존 공장에서 2025년 출시될 신제품, 특히 더 저렴한 모델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운 모델 Y는 전 세계적으로 구성 도구에서 출시되었으며 생산 확장 및 인도는 1분기 후반에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네바다, 텍사스에 일단 네바다의 세미 팩토리 건설이 4분기 동안 계속 진행되었으며 주요 건물 영역의 지붕 및 벽 마감이 최근 완료되었다. 첫 번째 트럭 조립은 2025년 말 시작될 예정이며 2026년 초부터 생산 확장이 계획되어 있다.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사이버캡 생산 라인 준비가 진행 중이며 2026년에 대량 생산 예정이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이버 트럭의 독특한 기능, 스타링크가 장착된 사이버 트럭 차량을 이제 로스앤젤레스 불났잖아요. 그죠?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는데 배치를 해서 인터넷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 구조대 및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전력과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게 이제 사이버 트럭 홍보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겠죠. 우리는 사이버 트럭이 IRA 소비자 세금 공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사이버 트럭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상하이 4분기 동안 중국에서 기록적인 인도량을 달성을 했으며 모델 Y는 2024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었다. 또한 테슬라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되었으며 한국에서 성장이 가장 빨랐어. 1위는 뭐 벤츠고 2위는 뭐고 복스바겐이고 그랬는데 3위에 달성했지만 어쨌든 성장률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했어요. 필리핀에서 차량 판매를 시작했다. 한국에 가장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이제 중국산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 지금 환율이 올라서 좀 더 올랐겠지만 4천만 원에 판매를 개시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사실은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2024년 모델 Y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이었다. 우리 모델 Y가 유럽 전체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차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4년 연속 가장 많이 판매된 브랜드가 되었다. 모델 Y는 2024년 가장 많이 판매된 차종이었고 모델 3는 2024년 전 차종 중 두 번째로 많이 판매된 차량이었다. 각 공장,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장, 상하이 공장,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 네바다 공장 뭐 이런 거에서 생산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원래 프리몬트 공장이라고 그러죠. 모델 S하고 모델 X가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으로 생산 중이고 모델 3하고 모델 Y는 55만 대 생산 중이다.
상하이는 모델 3와 모델 Y가 생산 중인데 95만 대 생산 중이다. 베를린에서 모델 Y만 생산되는데 37만 5천 대 생산 중이다. 텍사스에서는 모델 Y하고 사이버트럭, 사이버캡 생산 중인데 모델 Y는 25만 대, 사이버트럭은 12만 5천 대. 사이버캡은 연말부터 생산한다 그랬죠. 내년부터 대량 생산한다 그랬잖아. 테슬라 세미트럭도 연말부터 대량 생산할 겁니다. 공장 거의 완성되고 있다 그랬죠. 이제 코어 테크놀로지, 핵심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번역을 했어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4분기 동안 우리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에서 약 5만 개의 H100 흘러 클러스터 있죠? 엔비디아의 슈퍼칩 H100 훈련 클러스터로 구성된 코어텍스 배치를 완료했으며, 코어텍스는 몇 년 걸릴 거를 일론 머스크가 3개월 만에 막 완성했다 그래서 젠슨왕이 막 대단하다고 칭찬했던 그런 겁니다. 단기간에 배치 완료했고, 코어텍스는 FSD 버전 13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데이터 입력량의 4.2배가 증가되었고, 고해상도 비디오 입력, 강좌 제어 지연 시간을 2배 감소하고, 새롭게 설계된 컨트롤러 등을 포함한 주요 개선사항을 제공했다. FSD는 이제 출발, 주차 해제, 후진 및 주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4분기 동안 테슬라 차량은 오토파일럿 기술을 활용하여 590만 마일을 사고 없이 주행하였으며, 이제 요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590만 마일 요 부분이에요. 옵티머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최신 세대 로봇 손 개발, 향상된 이동 능력, 추가 작업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졌고, 2025년 예정된 파일럿 생산을 앞두고 있죠. 올 연말까지 1000대를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거잖아. 차량 및 기타 소프트웨어는 연말 출시에는 애플 워치 지원 기능이 포함되었고, 고객들은 휴대전화 키와 마찬가지로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시계를 차량 키로 페어링하여 자동차 잠금 및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다 제어한다는 거지. 배터리 파워트레인 제조, 우리는 기조 작업을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리튬 정제소 전면 공정을 통해서 생산을 시작했어요. 이는 아시아 외 지역에서 가공된 어떤 공장보다 빠른 속도다. 중간 생산된 소재는 사양을 충족하였으며 2025년 내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차 생산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자체 4680 배터리 공장을 주당 2500대 이상을 사이버트럭을 생산 속도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체 사이버트럭에서 생산을 주당 2500개를 생산하니까 사이버트럭 생산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게 파란색은 FSD 마일 버전 11일 때, 버전 11과 그 이전 때 운영 마일 하는 거죠. FSD도 주행된 누적 마일이죠. 10억 단위로. 그 다음에 이건 버전 12점 이후로 누적 마일이지. 자율주행의 누적 마일. 그래서 급격히 늘어나는 거죠. 이게 누적 마일 수가. 버전 12 이상부터 그런 겁니다. 100만 마일당 사고 발생 전 주행한 100만 마일. 테슬라 오토파일럿 테크놀로지. 자율주행은 570만 마일. 어디 갔어? 590만 마일을 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다는 거지.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이 아닌 상태에서, 오토파일럿이 아닌 상태에서 테슬라는 100만 마일? 뭐 요 정도. 일반 평균은 한 70만 마일 정도. 70만 마일 정도. 일반 차 평균은 딱 사고가 한 번씩 나는데, 자율주행은 570만 마일당 사고 한 번씩 난다. 요거는 이제 아웃룩이니까 전망이지, 전망. 차량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신제품 출시와 함께 우리는 2025년에 차량 사업이 다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속도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가속화, 공장의 생산 확대, 그리고 거시 경제적 환경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에너지 저장 배출량이 2025년엔 최소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은 우리는 제품 로드맵, 장기적인 생산 능력 확장 계획 및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불확실한 시기에 강력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할 것이다. 수익은 우리는 제조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관련 수익이 AI, 소프트웨어 및 차량 공유 기반의 수익의 성장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이 증가할 거다. 제품은 더 저렴한 모델 Q를 포함한 신차 출시 계획이 중요한 거. 2025년 상반기 이게 중요했어. 이게 테슬라 주가가 상승할 요인이 되는 거지.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다. 일단 이러한 차량들은 차세대 플랫폼 요소 및 기존 플랫폼 요소를 활용한다. 현재 차량 라인업과 동일한 생산 라인에서 제조한다는 거죠. 새로 공장을 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접근 방식은 기존보다 비용 절감 효과는 적을 수 있지만 불확실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자본을 활용하면서 차량 생산량을 신중하게 중화시킬 수 있다. 이럴 때는 신차 만들고 아닐 때는 옛날 모델 Y 만들고 뭐 이러면 되는 거지. 이를 통해 우리는 현재 예상되는 최대 생산 능력은 연간 300만 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올해 목표량은 200만 대, 220만 대 이 정도 됩니다. 2024년 생산비 대비 60% 이상 성장을 달성한 후 새로운 생산 라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얘들이 나오면 이제 230만 대, 240만 대 생산할 수도 있겠지. 저가형 모델 Q가 나오고 그러면 목적 기반 자율주행 택시 제품인 사이버캡, 혁신적인 언박싱 제조 전략을 계속 추진하며 2026년에 사이버캡은 대량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런 발언이 필요했어. 그래서 생각보다 일론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데이터 클러스터다. 5만 개의 GPU를 설치한 훈련 클러스터. 이게 되면서 이제 저런 게 버전 자율주행 버전 13, 14가 가능해진 겁니다. 요게 만들어지면서 코어텍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테슬라 실적 미달에도 시간에서 4% 상승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자세히 설명드렸었죠. 저는 요번에는 이제 그냥 각 증권사에서 비중 유지 또는 확대를 유지했다. 뭐 이런 겁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주식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했다. 목요일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 주식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주가 목표를 430달러로 유지했다. 발표는 다 뭐 그런 거 한 거고, 다른 증권사에서도 모건 스탠리는 AI가 디지털 공간에서 물리적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디지털 공간에서 물리적 영역으로 확장됨에 따라 테슬라가 구현된 AI와 관련된 여러 신흥 산업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미 이러한 영역에서 상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테슬라는 강한 잠재력을 보이지만 데이터는 2.3배 베타로 상당한 주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회사는 부채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한 강력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회사의 분석가들은 2025년이 테슬라에게 중요한 해가 될 거다. 테슬라는 이러한 혁신적인 부분에서 테슬라의 확장되는 존재감을 점점 더 인식하고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산업의 잠재적 변동성과 비선형 진영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 비중 확대 등급과 목표가 유지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주식이 계속해서 유리한 투자라고 보는 견해다. 테슬라는 2024년 연간 매출액은 970억 달러를 보고 있다. 이건 다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루이스트 증권에서 테슬라 목표가를 373달러 조정하며 보유 등급을 유지했다. 위주호 증권에서는 515달러 목표가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했다. 아웃퍼폼이 저거잖아요. 그죠? 시장 성장률보다 테슬라 성장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RBC 캐피탈은 440달러의 목표가로 아웃퍼폼 등급을 재확인했다. TD 코엔과 스티펠은 테슬라에 대해서 보유 등급을 유지했으며 TD 얘는 뭐야? 목표 주가가 180달러야? 미친 거 아니야? TD 웃긴 놈이네. 스티펠은 492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했다. 이러한 동향은 미주어, RBC 캐피탈, 스티펠과 같은 회사의 분석가가 TD는 꽝이다. 무슨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주가가 얼마인데 180달러가 목표 주가야. 자, 우리 여러 회사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오스틴에서 무인 차량 배치 예정을 강조했고,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회사의 로봇공학 확장은 잠재적 성장 촉매들이 여겨진다. 테슬라의 도전은 어려운 점은 스웨덴 전기 노동조합 총존소에서 무단 전기 작업 혐의로 제기한 불만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 연합의 관세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이 있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테슬라는 압도적이고, 중요한 거는 뭐 전기차 자체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 이제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저, 사이버캡, 옵티머스 로봇,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게 옵티머스 로봇,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주오는 아까 조금 전에 같이 살펴봤어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어차피 조금 낮은 건 다 알았어. 지난번에 그 인도량 발표할 때 어느 정도 감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설명한 대로 자율주행이 인간이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인증, 사이버캡, 로보택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일단 일론 머스크가 자신 있게 말을 하면서 시간에 4% 올랐으니까 앞으로 뭐 테슬라 주가는 좀 쭉쭉쭉쭉 상승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이상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